안녕하세요. 신세타령의 용산도령. 안녕하세요. 관운당의 국선아 씨입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최근에 헝가리에서 불행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안타까워요. 헝가리 유람선 사고라고 명명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그 사고 중에 일가족들이 전부 다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의 경우는 그렇게 가족들이 전부 다 좋지 않은 어떤 운명적인 걸로 인해서 다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 분들 중에서 유독 좋지 못한 어떤 운을 가지신 분이 그런 사고를 끌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딱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그 한 가족이 모두 같은 운명이에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보통 가족의 경우에는 큰 틀에서 같은 운명적 공동체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일정 부분 사주에서도 그런 운기가 같이 겹쳐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독립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로 살기 때문에 운이 바뀌어가긴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그런 강한 운기가 응집되어 있는 그 형태에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같은 가족 안에 다 내 운명 안에 이 가족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뭐든지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그 운명 안에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내 부모가 그 운명 안에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선 예방접종을 하듯이 미리 알고서는 대처를 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에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감기에 걸리더라도 어떤 일정한 증상, 심텀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이제 콧물이 난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몸이 쑤시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증상이 존재합니다. 그 증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감기에 대한 증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큰 사고가 있기 전에 어떤 증상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꿈을 잘 꾸시는 분들도 꿈으로 인해서 그런 뭐 조상이 보인다던가, 아니면은 꿈에서도 내가 사고 나는 수전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적도 있어요. 안 좋은 일인데 꿈에서는 왜 날아가는 꿈 있잖아요. 그런 꿈으로 인해서 조금 예지력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일반 분들도 꿈을 잘 꾸시는 분들은 그런 예지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나오고,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과 상담하시다가 상담 끝에 어느 시기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죠. 왜? 그 사람 운명에, 그 사람 사주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까운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조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으면. 왜? 감기 예방접종, 우리가 독감 접종을 한다고 해도 100% 다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만큼의 퍼센테이지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미리 예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한다는 거는 정말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거 거의 90%죠. 네. 네, 왜냐면은 정말로 안 좋은 게 내가 내 운명하고 다르게 무엇인가가 끼어들어서 그런 운명을 바꿔놓는 경우도 정말 극소수로 있지만 거의 그 운명 안에서 돌아가요. 우리 운명이라는 게 그 안에서 다 순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 알고서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말하면 저희 같은 사람 비는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큰 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증상이라는 게 동반이 되는데요. 그렇죠. 꿈에서 좋지 못한 꿈들이 연속해서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조상님들이 좀 험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신다거나, 그리고 그 전에 잘 되던 것들이 갑자기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주변에 선생님들 계시면 같이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더 길게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운명적인 큰 사건 사고가 분명히 잡힐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상담을 하셔서 풀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운명 안에서도 모두 옛날에 예를 들면 상품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붕괴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운이 좋게 그 시간대에 누군가가 맞아요. 친구가 불러서 커피를 마시러 나간 사이에 건물이 무너져서 정말로 천만다행으로 살게 된 운명이라는 그 진짜 그 운명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대형 사고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통계적으로 보면 예약을 100%가 안 된답니다.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예약이 된대요. 그래서 죽지 않을 운명의 분들은 어느 정도 피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죽을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증상이나 징후가 포착이 되면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시고 가까운 선생님 계시면 꼭 상담을 하셔서 피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를 하는 게 오늘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너무 길게 한다고 별로 좋지 않다고 자꾸 의견이 올라오셔가지고 짧게 여러 번 올리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오늘은 판단해서. 상황이 조금 이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우스갯소리를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가족이 모두 다 숨지는 그런 사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부분에 운명적 교집합이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지 못한 운을 만났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징후나 증상이 포착이 되시면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주변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꼭 미리 막아 나갈 수 있는 내 운명이 그 안에 쳇바퀴 안에 있다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미리 예방하는 예견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 운명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산도령이었고요. 관음당 국선아 씨였습니다.